강원 산지와 해안에 최고 70cm가량의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수련병원 전공의의 90% 가까이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강원도는 비상진료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7개 지역대학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이 첫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해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일부 피해자들은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흘 동안의 폭설로 영동 지역은 최대 70cm가량의 적설량을 보이면서 제설 작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서만 눈이 치워지다 보니 이면도로와 농촌 지역에서는 통행이 많이 불편한데 제설 장비마저 부족해 농사용 트랙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사용 트랙터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눈을 걷어내자 아스팔트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차된 차량은 헛바퀴를 돌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민들은 삽을 들고 부지런히 인도 위에 눈을 치웁니다. 우리는 아파트 주민이니까 저 나무 있는 데서부터 저 아파트까지 우리 통장님이 쳐야 된다 이래서 치고 있습니다. 굴삭기까지 동원돼 도로변에 쌓인 눈을 덤프트럭에 담아 옮깁니다. 시내 주요 도로 상황은 양호한 반면 이면 도로의 제설 작업은 역부족입니다.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은 잘 이루어졌지만 바로 붙어있는 이면 도로는 눈이 다 젖어 빙판길로 변해버렸습니다. 직선 차로보다 이제 골목이다 보니까 좀 작은 차 같은 경우는 많이 흔들리는데 그때 이제 좀 골목이라서 좀 위험할 것 같은 느낌? 제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은 30에서 40cm의 적설을 기록하면서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휘어진 대나무는 인도를 덮쳤고 쓰러진 소나무는 도로 옆까지 침범했습니다. 농촌 지역까지 제설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 강릉과 삼척, 정선, 고성 등에서는 시내 마을버스가 운행을 멈추거나 단축되는 등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트랙터가 눈을 밀어내 마을 길을 뚫었습니다. 시는 지금 제설을 도로 기준만 하고 마을 다니는 마을에 있는 이 농기에 트랙터 위주로 해서 공동적으로 분담해갖고 많이 잡고.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근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시설 점검과 교통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산간 지역은 최대 30cm, 동해안은 5에서 15cm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면서 강원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비응급 환자들에게 병의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 상태가 2주 이상 계속되면 심각한 의료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 도내 수련병원 9곳의 전공의 385명 중 87% 넘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위기 단계를 3단계로 나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도내 4개 대형 병원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외래 진료가 축소되거나 동네 의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의료 위기 단계를 1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들은 비응급 환자 진료와 수술은 일정을 조정하고 중증 환자 관리에 의료 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병원 환자 쏠림을 방지해야 합니다. 국군 춘천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했습니다. 강원도는 경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지역 응급실 안내도 시작했습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이 이제 중증이나 수술 환자나 위급한 환자 위주로 받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좀 최대한 막아야 된다. 춘천시도 인성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의 경증 응급 환자가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2주 동안 지속되면 한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20일 춘천에서 60대 환자가 머리를 다쳤지만 춘천 응급실에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원주로 이송됐고 어제 오전 양양에서는 괴사 환자가 3시간을 떠돌다 원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료 대란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도내 대학들이 함께 운영하는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이 입학식을 갖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첫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강원대와 상지대, 한라대 등 도내 7개 대학에서 전기, 전자와 반도체 신소재, 화학 등 반도체 관련 학과 재학생 80명이 첫 입학생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특화된 분야별 수업을 통해 반도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되는데 모두 36개의 반도체 관련 수업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각 대학이 가진 전문 지식을 모두 배울 수 있는 만큼 반도체 공유대학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더 전문적인 반도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본인들의 기존 전공은 살리고 복수 전공 혹은 부전공 방식으로 정해진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반도체 융합 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방학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입학식에 참가한 김진태 도지사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도 드리고요. 실험 실습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취업 문제, 기업을 하나하나 우리가 직접 접촉해서 여러분들 취업을 보장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지역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이 사실상 전무한 도내 반도체 산업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도는 반도체 공유대학과 원주에 건립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해 2031년까지 1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 동굴 엑스포 때만 반짝 흥행하다 20년 가까이 관광객 없이 텅텅 비었던 동굴 신비관이 지난해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일에도 예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삼척시는 체험 시설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현한 기자입니다. 부지런히 공을 모아 도르래와 공기대포, 시소놀이를 통해 천장에 있는 통으로 올려보냅니다. 공이 어느 정도 쌓이자 한 번에 다시 쏟아져 내립니다. 공 떨어지는 거가 약간 재밌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게 원리가 신기한 것 같아요. 코딩 로봇을 조작해 움직이게 하고 블록놀이를 할 수 있고 특수 안경을 쓰고 3D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지난해 35억 원을 들여 동굴 엑스포 때 만들어진 동굴 신비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입니다.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지난해 개관 이후 입소문을 타며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2만 1,000명 넘게 방문했습니다. 하루 3차례 60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데 평균 예약률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며칠 전부터 예약하려 해도 대부분 회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고 신발 벗고 이렇게 편하게 놀 수 있어서 아이들이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삼척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형 지구본에 콘텐츠를 입힐 계획입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삼척시는 체험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놀이시설과 포토존 등을 추가하는 등 보다 많은 콘텐츠 보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직원들의 해고가 최종 확정돼 채용 청탁 사건 판결이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최근 해고 직원 70여 명이 낸 해고 무효 확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강원랜드 측에서 상고를 취하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는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하이원 리조트 교육생 518명을 선발하면서 채용 청탁이 확인돼 2018년에 239명의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 도내에서 개막해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스키, 썰매, 빙상 등 8개 정식 종목에 전국의 시도 선수단 4,200여 명이 참가하며 개막식은 오늘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사전 경기로 진행된 빙상과 썰매 종목 등에서 금메달 7개를 포함한 메달 27개를 획득했으며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대한체육회 등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전국 동계체전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척 지역 대표 축제인 2024년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개최됩니다. 국보 죽서루 보름달빛 아래 하나 된 우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삼척 엑스포광장과 삼척 해수욕장에서 기줄다리기 대회와 정월대보름 전통행사, 달집 태우기 봉송 등 모두 50가지의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첫째 날인 내일은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MBC 가요베스트 축하 공연, 죽서루 국보 승격 드론쇼도 이어집니다. 강릉에서는 오는 24일 망월제가 마련되고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에서도 각각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을 3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원주시에 이어 올해는 속초와 삼척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6세에서 18세 아동과 청소년 4,500여 명이 무상으로 우유와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원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5,000원씩 지원되며 지역 내 6개 편의점 브랜드와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우유와 유제품을 지원액 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급격하게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올해 들어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8,113건으로 전달인 12월보다 16.5% 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전달보다 10.8%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모든 광역시도의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얼어붙은 아파트 거래가 1월 들어 다소 늘긴 했지만 평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금리도 여전히 높아 시장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내일부터 26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시행합니다. 강원 소방본부는 이 기간 소방 인력 11,000여 명, 헬기와 소방차 등 장비 795대를 투입해 화재 예방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갑니다. 특히 세시풍속인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행사장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예방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입니다. 기동순찰대는 경정급 대장을 중심으로 총 12개 팀 97명, 형사기동대는 총경급 대장을 중심으로 4개 팀 9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산림청이 강원 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액 목표 금액을 올해 5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는 감과 밤 두 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수출 통합 조직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2028년부터는 수출 통합 조직으로 관리하는 품목이 5개로 확대됩니다.
한편 지난해 임산물 가운데 수출 금액이 큰 20종의 판매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